이번 강좌는 한글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그림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었을 때 문서에 어떻게 하면 잘 어울리게 배치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 샘플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간단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진을 넣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일 수도 있고요. 요거를 지금 이제 결과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 그림을 이렇게 글자 옆에 놔야 되는 것도 있고, 이 그림을 하다 보면 은근히 그림의 기능의 설정에 따라서 글자하고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사진이 가서 또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위치가 막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경우에는 표를 또 만들어서 표 안에 그림을 넣고, 또 옆에 표에는 뭐 글을 넣어서 이렇게 다시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 기능을 배운 후에는 표 안에 그림을 넣어서, 또는 글상자 기능을 배운 후에는 글상자 안에 그림을 넣어서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순수하게 글자와 그림만 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아래 말고요, 요 옆에 한번 그림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입력, 네, 기능은 입력의 그림, 입력의 그림을 해서 요 그림을 누르시지 마시고 위에 요 사진을 누르시면 빨리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네, 그림은 지금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림만 우선 가능하니까요. 지금 샘플로, 네, 지금 제 사진이 나왔네요. 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나왔네요. 네, 사진이 어디 갔습니다.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다, 그냥 지금 책을 한글 2014로 문서 꾸미기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그 책에서 사용한 이미지를 잠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세에 가서 사진의 종류를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나왔네요. 제주 사진을 하나 클릭을 해서, 근데 이 사진을 넣을 때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림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에 보시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문서에 포함하고 글자처럼 취급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문서에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 거는 글자처럼 문서에 포함은 꼭 되어 있어야지만 그림이 문서에 포함돼서 잘 보관이 될 거고요. 무조건 체크되어 있어야 되고, 이 글자처럼 취급이나 그 옆에 보시면 마우스를 크기 지정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우스 크기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문서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래서 얘를 체크를 없애고 글자처럼 취급을 없애고 마우스 크기 지정을 누르게 되면 말 그대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크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우스 크기 지정을 해놓고 넣기를 하면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에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사이즈 조절을 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입력에 그림을 눌러서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 크기가 아니라 글자처럼 넣어 볼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고 넣기를 하면 말 그대로 이 그림은 글자처럼 엔터키 쳐서 내려가거나, 또는 글자 지우는 것처럼 백스페이스에서 지워지거나 그런 역할로 똑같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넣기를 하는 순간 이렇게 막 밀려나가죠. 이거는 커서 위치에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 커서가 지금 뭐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만
요 세계 지질공원 앞에 커서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제가 여기 되돌리기 기능을 눌러서 잠깐 없앨게요. 그럼 제가 커서를 여기다 놓고 한번 다시 그림을 넣어 볼게요.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입력의 그림에 들어가서 다시 그림을 선택하고 글자처럼 취급으로, 그래서 글자와 글자 사이, 뭐 글자 옆에 이런 식으로 글자처럼 커서가 있는 위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들어가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을 좀 알고 시작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사진은 그 마우스 크기 지정으로 들어간 거고, 두 번째 사진은 글자처럼 취급. 하지만 클릭을 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사이즈 조절하는 것까지는 같습니다. 이렇게. 네, 됐죠? 조절하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알아서 이 여백이 오른쪽 여백이 있는 옆에 달라붙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커서를 여기 인증되었다 점 뒤에다가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면 얘도 글자처럼 아래로 내려가요. 글자처럼 취급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엔터키 쳐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커서가 요 그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쪽에다가 그림을 또 넣고 싶어요. 그럼 커서가 여기에 있어야지 글자처럼 취급하면서 여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클릭을 보이진 않지만 이쪽 부분을 누르시면 커서가 이쪽 그림 뒤로 가요. 클릭을 해서 잘 보시면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띄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위치에 그림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입력의 그림을 눌러서 다른 그림을 하나 또 넣을게요. 얘도 글자처럼 취급으로 넣겠습니다. 이렇게 크니까 공간이 부족하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옆에 공간이 부족하면 얘를 클릭하고 테두리에서 사이즈를 팍 줄여 볼게요. 줄이는 순간 다시 두 번째 그림 옆에 와서 이렇게 달라붙어요. 첫 번째 그림 너무 작아서 조금만 키울게요. 이렇게 되죠. 다시 또 놓고 싶어요. 그럼 커서를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해서 깜빡깜빡 거리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이왕이면 달라붙으면 모양이 안 이쁘니까 스페이스바 띄어쓰기로 이렇게 똑같이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다시 그림에 그래서 그냥 다른 그림 아무거나 넣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엄청 컸네요. 글자처럼 취급이 그냥 원래 그림 크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림이 큰 거는 글자처럼 취급하면 좀 위험성이 높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크기를 줄이는 시간도 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 클릭하고 줄이고 클릭하고 줄이고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했습니다. 근데 이 그림 3개는 글자처럼 취급이기 때문에 우리 보통 글자들은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간격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 3개는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이 다 되어 있어요. 글자처럼. 이 그림도 글자처럼 드래그가 가능해요. 네, 글자처럼 취급한 그림만 가능합니다. 하고 우리 글자에도 보면 제목 같은 경우에 가운데 정렬을 하시죠. 얘도 글자처럼 취급으로 그림이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또 그림과 그림 사이를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간격 조정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사이를 클릭해 볼게요. 잘 클릭하면 잘 커서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보기 좋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림에 들어가서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 그림이 크게 들어가지만 글자하고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림의 커서 위치에 그림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림을 드래그해서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커서 또 불편할 때는 마우스 크기로 바꾸신 다음에 마우스 크기를 지정 선택하신 다음에 그림을 하고 넣기를 하시는 것도 편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그리기로 하게 되면 얘는 글자처럼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로 놀아요. 글자하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또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는 클릭하고 키보드에 딜리트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글자처럼 취급을 하면 현재 그림처럼 넣을 수 없어서 얘는 마우스 크기 지정으로 넣어야 되는 거고요. 얘를 잘 보시면 글자하고 그림하고 너무 딱 달라붙어 있어서 보기가 좀 안 좋아요. 그럼 여기에 여백을 넣어서 그림하고 글자를 살짝 떨어뜨리면 보기 좋은 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해서 오른쪽 누르시고 개체 속성을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림 좀 더 빨리 들어가시려면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이 그림에 글자처럼 취급하는 것도 있고요. 글자와 어울리게 하는 기능 요 4가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백 들어가서 그림의 바깥 여백, 위, 아래, 왼쪽, 오른쪽. 그래서 여백을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림에 그림 선도 줄 수 있고 그림자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반사 기능, 네온, 테두리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은 적당히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선 여백 캡션이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부분에 여백을 줄 거니까 현재 그림의 오른쪽 여백을 숫자를 높여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한 이 정도로 높여볼게요. 네, 설정을 누르면 이렇게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아래도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아래는 한 1 정도만 줄게요. 설정. 네, 그러면 조금 차이가 모양이 안 나면 그림을 좀 줄이거나 더 크게 하거나 하시면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그림을 클릭한 후에 오른 메뉴에 보면은 그림 메뉴가 이렇게 떠요. 이 그림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그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끝에도 누르시면 이렇게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과 글자가 어울리게 현재는 되어 있는 거고요. 요 2개는 얼굴 모양의 그림입니다. 자리 차지해서 그림 옆에는 글자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글자 위에 그림을 놓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글자가 가려지기도 합니다. 네 번째 거는 그림을 글자 밑에 배경으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원하시는 기능을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르기 기능을 통해서 자르기 기능을 누르면 그림의 테두리가 이렇게 자르기 모양 형태로 나와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요. 겹쳐놓고 드래그를 하시고 손을 떼면 이렇게 잘려져 나갑니다. 이 기능을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다 그러면 자르기 기능을 다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이 잘려지기도 하니까요. 필요하면 자르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 그림에 뭐 테두리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선 기능에 가셔서 선 종류에 원하는 선을 주시면 살짝 테두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선 종류도 바꾸시고 선 굵기도 이렇게 주실 수도 있고요. 선 색이 검정색인데 이 색깔을 원하시는 색깔로도 이렇게 다양하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좀 추가적으로 주시는 것도 좋고요. 뭐 흑백으로 하실 분들은 뭐 대비나 색조 조정에 가서 회색조 기능 주시면 사진을 흑백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효과 없음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기능도 주셔도 되고 뭐 일정한 크기를 원하실 때는 요 위에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뭐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하나의 그림을 더 넣어서 보면 또 한 가지는 다시 이렇게 넣어보면 그림을 이렇게 2개를 놓을 경우도 있어요.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겹쳐놔야 될 때는 또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클릭하고 메뉴 중에 그림을 다시 들어가면은 오른쪽 끝 기능에 순서가 있어요. 정렬이라 해서 앞으로 기능, 뒤로 기능이라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세종대왕 그림이 앞에 있어서 이 뒤에 배경사진하고 순서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를 클릭을 해서 순서를 바꾸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세종대왕을 했으니까 얘를 뒤로 보낼게요. 맨 뒤를 누르셔도 되고 맨 뒤를 뒤로 누르시면은 그림의 순서가 바뀌면서 뒤에 있던 게 앞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가지고 다양하게 문서를 작성해 보고 나중에 표 기능을 또 알려드릴 때 그림을 같이 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